등기를 효력에 따라 분류하면 물권 변동이 바로 일어나는 종국 등기, 본등기가 있고 예비 등기가 있다. 그래서 본등기의 효력, 가등기의 효력 이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본등기 효력은 맨 처음에 본등기 하면 바로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권리 변동적 효력, 물권 변동적 효력. 자, 두 번째 대항력. 자, 세 번째 우리 시험에 여기 나옵니다. 자, 등기를 하면 순위가, 본등기를 하면 바로 순위가 확정된다고요. 순위 확정적 효력. 그럼 순위가 어떻게 확정되느냐? 자,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등기한 순서에 따른대요. 그러면 아까 했지? 닦았습니까? 자,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요게 등기한 순서예요. 그럼 요게 등기한 순위라고 이게. 요게 등기한 순위. 등기한 순위에 따른다. 자, 등기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한 순서에 따른대요. 그 법률에 등기한 순서란 것은 결론적으로 이거 갑구입니다. 갑구 내에서 보면 1번이 2번보다 먼저 됐을 것이고 2번이 3번보다 먼저 됐을 것이고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쭉 내려가면 돼요. 자, 을구는 을구대로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4번 저당권 있으면 요 순서대로 등기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갑구 내, 을구 내 같은 구에서 볼 때는 그냥 순위를 이 연도 볼 필요도 없이 뭐만 보면 돼? 순위 번호 보면 돼. 이것도 순위 번호 보면 되라고. 같은 구 유식하게 뭐요? 동구 현대중공업 생각하지 말고 촌에서 생활해 보신 분들 아침에 염소 풀 뜯어 먹으라고 염소 어디 갖다 매놓죠. 나중에 저녁에 가면 왜 해놔요? 창 감아놔요. 그래, 이걸 볼 때마다 내가 염소 생각이 잤구나. 자, 같은 구에서는 순위 번호만 보면 돼. 이거 연도 볼 필요 없어. 그냥 순위 번호만 쭉 보면 된다고. 이게 순위라고. 자, 근데 다른 구, 갑구와 을구를 따질 때는 별구라 그럽니다. 별구. 자, 갑구와 을구를 따질 때는 여기도 2번, 여기도 2번, 여기도 3번 있으니까 순위번호 봐서 되겠다, 안 되겠다? 네. 안 됩니다. 그러면 등기한 순서가 뭐냐? 어느 등기가 먼저 접수됐느냐 이걸 봐야 돼. 그래서 뭘 보면 돼? 접수번호를 보면 돼. 그래서 동순별접 이렇게 암기하는데요. 어쨌든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에 대한 예외가, 이거는 예외가. 자, 조금 전에 해봤어요? 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 아까 2번 저당권을 이전해 갈 때 2의 1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부기등기는 지금 등기한 순서는 2014년도에도 불구하고 5번을 줬어. 2번이 그대로가? 2번이 그대로가. 그러니까 부기등기를 하니까 부기등기하는 시점의 순위가 아니고 뭐에 따라가? 주등기 순위에 따라. 자, 그 다음에 가등기 한 봅니다. 물론 가등기는 나중에 할 거예요. 하는데 2010년도 가등기를 했어요. 가등기 되어 있어도 갑은 소유권은 갑한테 있어? 갑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을한테 팔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가등기 되어 있어도 당연히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자, 매매를 했어. 2011년도에 을한테 등기 넘기죠. 그럼 소유권은 여기 있기 때문에 소유권 넘어가요. 자, A가 자기가 2010년도에 했던 요 가등기에 의해서 A가 본등기를 합니다. 2012년도에 본등기래요. 물권 변동은 본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며? 그러면 A가 소유자가 되는 시점은 2010년이다, 12년이다? 12년이에요. 본등기 해야 되니까. 그런데 순위는 가등기시로 소급하도록 돼 있어. 그러면 A가 가지는 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받아가게 한 요 권리의 순위는 2012년이고 10년이에요.
그럼 소유권은 하나밖에 없는데 을도 소유권을 가져갔고 A도 소유권을 가져가야 돼. 그럼 그 순위를 따질 때 을의 순위는 2011년, A는 순위는 2010년이니까 누가 순위가 빨라? A가 빠르니까 을의 소유권은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등기는 직권 말소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봅니다.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니까 그 등기의 순위는 본등기 시점의 순위가 아니고 가등기 순위로 따라가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말소회복 등기를 할 건데, 만약에 내가 2번 등기를 가지고 있다가 불법 말소로 당했어요. 에? 서류를 위조해서 말소를 당했다니까? 억울해, 억울하네? 그럼 회복시켜줘야지. 회복은 나중에 해요. 나중에 하면 그때는 나중에 하는 그 시점의 순위로 줘야겠다. 2번 순위로 그대로 줘야 된다. 2번 순위로 그대로 줘야지. 그래야 억울한 게 풀릴 거 아닌가 봐. 그러니까 말소 회복 등기를 하면 그때는 말소 회복 등기의 순위를 준다. 종전 순위로 준다. 종전 순위로 준다. 신탁 등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런 걸 쭉 적어놨어요. 요게 출제가 된다고. 요게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순위 확정지 효력. 1번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그 등기한 순서라는 게 결국 기억니언입니다. 등기 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자, 2번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자,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그것도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갑소유 부동산에 을이 전세권 설정을 했어. 전세권 위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전세금이 1억이에요. 자, 돈이 급하니까 A은행에 가서 일단 3천만 원 빌렸어. 2010년도에 또 돈이 좀 더 필요해. 아직까지 7천만 원 남았잖아요. 그럼 B은행에 또 가서 또 저당권 또 설정해. 2천만 원. 2011년도. 그러면 요것도 요 전세권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요 소유권에 요 전세권 2번이었다 칩시다. 그럼 이거는 뭔다? 2의 1. 이거는 뭐? 2의 2. 둘 다 부기등기 맞아 안 맞아? 그럼 만약에 요때 을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럼 요 전세권을 경매로 붙이겠지? 소유권이 여기 있는 것이고. 맞아요. 전세권을 경매로 붙이면 그때는 배당을 누가 먼저 받아갈까? A가 먼저 받아가. 그러니까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그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이 말입니다. 접수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3번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면 그 순위는 본등기에 따른다. 자, 4번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는 그때는 말소 회복 등기를 하는 시점의 순위가 아니고 종전 순위에 따른다. 접수가 됐습니까? 거기에다가 5번 봅니다. 아직까지 집합금을 등기를 안 했어요. 나중에 이제 집합금을 등기할 때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대지권이 어쩌고 저쩌고 말이 나오면 맨 끝에 접수번호를 찾아야 돼요. 그 지문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올까요? 대지권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서 순위번호에 따른다. 그럼 틀린다고요. 뭐라고? 접수번호에 따른다. 무슨 말이냐고? 좀 기다리라고 이거는. 자, 점유적 효력. 민법을 공부하면요. 민법 245조가 시효취득입니다. 245조 1항은 점유 시효취득이에요. 점유를 해서 자기가 권리를 취득하려면 몇 년? 20년. 무효인 등기라도 등기가 돼 있을 때는 그 기간을 몇 년으로 줄이죠? 10년. 등기가 돼 있으면 10년, 안 돼 있으면 20년이니까 그 등기가 10년의 세월과 맞먹는다. 이게 점유적 효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형식적 확정력. 다른 말로 후등기 저지력 했죠. 자, 전부 다 민법입니다. 자, 갑의 요 토지에 A가 지상권 설정을 했어요. 용의물권 맞아요? 사용수요하는 권리입니다. 자, 존속기간을 30년 했습니다. 자, 30년 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러면 합의로 지상권을 갱신하지 않는 한 요 지상권은 소멸합니다. 소멸해? 말소 등기 해야 소멸해? 말소 등기 안 해야 소멸해? 등기 안 해도 물권 변동이 일어나니까 물권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이라며 등기 안 해도 물권을 소멸하니까 이는 민법 187조예요. 말소 등기 안 해도 소멸한다며 187조라고. 이해됐죠? 그럼 이 지상권은 권리가 있는 등기 없는 등기?
지상권을 소멸했다며. 소멸했어. 그러면 권리는 없는 등기만 살아있어요. 요 등기를 무효등기라고 그래요. 권리가 없는 껍데기 등기를 이렇게 무효등기라고 해요. 자, 이제 무효등기입니다. 지금 이제 존수가 만료됐어. 자, B라는 사람이 또 이 토지의 지상권 설정을 해요. 지상권 신청을 해요. 등기관은 실체 관계를 따져요, 못 따져요? 못 따집니다. 오로지 서류만 가지고 하는 사람이라고요. 서류 보니까, 등기부에 보니까, 서류에 보니까 아직 지상권이 일단 권리는 없지만 등기가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살아있어. 그러면 이게 물론 무효 등기가 됐지만 지상권 설정 등기가 다시 나온다면 이 지상권 설정 해주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됩니다. 아무리 무효인 등기라도 이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할 수 없다. 후 등기를 만다고. 저지한다고 적어놨잖아요. 저지한다고. 눈치라도 있어야지. 내가 맨날 그랬죠. 공부하기 싫으면 적어도 눈치는 좀 키우라고요. 눈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자, 그래서 그것도 지문에 들어 나옵니다. 자, 첫째 줄, 첫문, 첫 단락만 알면 돼. 등기가 존재하는 이상 그 유효 무효를 막론하고 형식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자, 법정 요건의 절차에 따라 기존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할 수가 없다. 요 후 등기를 만다고요? 저지한다. 자, 추정적 효력. 자, 네 번째 점유적 효력이 나올까요? 다섯 번째 후 등기 저지력 형식 확정력이 나올까요? 자, 여섯 번째 등기의 추정적 효력, 추정력. 민법에서 마르고 닳도록 합니다. 등기의 추정력은, 자, 봅시다. 자, 민법 공부하면요, 간주한다는 말이 나오고 추정한다는 말이 나오죠. 간주한다, 추정한다. 간주한다를 다른 말로 볼간자 아닙니까? 볼간자, 본다. 자, 간주한다는 말은 100% 인정해 주는 거예요. 소송을 통해서 확정돼서 그게 번복되기 전에는 다른 반대의 증거가 나타나도 뒤집히질 않아요. 100% 인정해 주니까. 추정한다는 말은 100%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95% 정도 인정해 주는 겁니다. 95% 인정해 주니까 95%는 인정해 줘야 되는데 5% 정도는 거짓말일 수도 있다, 없다? 있지. 그래서 95% 일단 인정을 해주는데 5% 거짓이라는 게 증명이 되면 이걸 반증이라 그래. 반대의 증거. 반증이 나타나면 추정력은 깨져요. 요거는 깨져요, 안 깨져요? 이건 안 깨집니다. 안 깨지는, 이거는 깨져. 반대의 증거, 반증이 나타나면 추정력이 깨집니다. 그럼 입증 책임을 봅시다. 95% 인정받는 사람이 증명해야 될까? 5% 아니라는 사람이 증명해야 될까? 아니라는 사람이 증명해야 되니까 요거는 추정받는 거니까 추정을 받을 때는 상대방이 입증 책임을 진다. 맞아요? 자, 그럼 봅니다. X라는 사람이 요 부동산을 쳐다보니까 껍데기만 보여요. 권리관계를 알 길이 없더라고. 등기부를 딱 발급받아 보니까 이렇게 기록돼 있어. 요 등기는 누가 했어? 전문가인 등기관이 했지. 등기관이 할 때 지 맘대로 해서 서류 보고 했어. 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했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서류가 위조되어서 위조가 될 가능성도 5%는 있어. 에?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 등기는 95% 정도는 믿어줘야 돼, 안 믿어줘야 돼? 믿어줘야 돼. 그래서 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실제 95% 정도는 이런 권리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게 뭐가 된다고요? 추정된다고. 그런 표현입니다. 추정력은 민법에서 충분히 공부를 하니까 여기는 건너뛰겠습니다. 뛴다고? 자, 그 다음에 가등기 효력입니다. 173페이지. 지금까지 했던 거는 본등기 효력이고요. 가등기 효력이에요. 자, 가등기는 말 그대로 일단 등기부에 기록만 해놨지 아무 효력이 없는 가짜 등기예요. 아무 힘이 없다고. 그걸 두고 1번에 보면 실제법상 효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법상 아무 힘이 없다고. 자, 봅시다. A가 지금 가등기 한 이유가 뭐겠어? 나중에 내가 자기가 본등기 받아가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본등기 받아가려고 가등기 해놨어. 근데 가등기인체로는 아무 힘이 없어. 갑이 을한테 팔아. 신경 써야 안 써요? 써요. 그래도 왜 파냐? 물어볼 수 있어, 없어? 없어. 꼼짝 못 해요. 아무 힘이 없다니까? 근데 본등기를 딱 하면 아주 막강한 힘이 생겨. 순위를 가등기시로 소급해줘요. 그럼 요 2010년도 가등기 한 이유는 순위를 미리 뭐 하려고? 보전하려고. 보전. 그때는 보전이라고 그래. 보전. 에? 무식하게 또 보존 하면 안 돼?
보전인지 보존인지 그것도 또 모르고 딱 써. 소유권을 채취할 때는 그 이름을 보존.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가등기를 통해서 보전한다 그래. 보전. 똥인지 오줌인지도 모르고 또 이것도 쓰겠다 저것도 썼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봅니다.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면 순위 보전적 효력이 있어요. 순위를 뭐 한다고? 보전한다고. 보전적 효력. 이걸 순위 보전적 효력이라고 그래. 여기는 뭐 있어요? 순위 확정적 효력이에요. 본등기는 순위 확정적 효력이고 가등기는 순위 보전적 효력이에요. 그럼 문제가 나올 때요. 다음 중 종목등기 본등기 효력이 아닌 것은 길이 나와? 에? 권리 변동적 효력.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대항적 효력, 맞아요. 점유적 효력, 후등기 저지력, 순위 보전적 효력. 이걸 내요. 답은 뭔데? 요거라고 이거. 어디서 듣기는 들어봐서 비슷하니까 똥인지 뭔지 모르고 쿡 집어. 요거는 순위 확정적 효력이고 요거는 순위 보전적 효력이에요. 자, 그래 그 내용만 쭉 보고요. 이런 것들 전부 다 민법에서 다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딱 빨리 갑시다. 자, 그 다음에 등기의 유효 요건. 자, 7번째. 등기의 유효 요건. 자, 우리가요, 공부를 하면 전부 공부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물론 전문적인 내용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부동산 중개를 위한 공부예요. 부동산 중개를 위한 공부니까 여러분들도 부동산 거래 많이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잖아요. 땅도 안 샀어요? 다른 사람 땅 사고 집 사고 할 때 뭐 했는데? 그것도 안 하고. 다 거래 해봤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공부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물론 그 중에 이제 전문적인 내용도 좀 있지만 그러니까 다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거라고. 근데 못 알아들어. 왜 못 알아들어? 용어를 우리 사회생활에 쓰는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고 법률 용어를 쓰니까 못 알아들어요. 법률 용어가 별게 아니라고. 그냥 뜻풀이만 하면 돼. 등기의 유효 요건 이렇게 하니까 저 인간 이거 진짜 유식하다. 유식하니 뭐 유식해. 등기가 유효.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요게 유효 요건이에요. 등기가 지금 등기를 했잖아요. 요 등기가 무효 등기일 수도 있고 유효 등기일 수도 있지. 그럼 요 등기가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이 말이지. 자, 형식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이 있고 자, 실체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이 있어요. 자, 간단하게 봅시다. 자, 1번 등기를 할 때는 관할 등기소 내해야 등기가 유효해요. 자, 지금 여기 신영동에 부동산이 있습니다. 여기 신영동에 있어. 그러면 신영동을 관할하는 등기소는 자,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입니다.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이라니까 여기다 등기를 해야 돼. 자, 그런데 저 엉뚱한 데 등기를 했다 싶다. 요새 북부 등기소 있다겠나 없다겠나? 북부 등기소 있어요 없어요? 저 화봉동에가 뭐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다 싶다. 자, 북부 등기소에 등기를 하러 가면 당연히 등기관이 등기 안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등기를 해줬다 칩시다. 그러면 만약에 신정동에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찾아갈 때 북부 등기소 가서 울산지방법원으로 가겠어. 울산법원으로 가지. 여기 가니까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지. 공시가 된 거다 안 된 거다? 안 된 거라고요. 물론 일로 가면 등기 안 해줍니다. 안 해주는데 을빵한 등기관이 또 등기를 해줬다 칩시다. 그럼 여기다 등기해놓은 거는 효력이 있겠다 없겠다? 없어. 등기를 해야 돼. 관할지방법원에 해야 돼. 관할 등기소 해야 된다고 해. 자, 그러면 엉뚱한 데 등기를 해놨으면 그 등기 효력은 무효예요. 무효는 무효인데 이거는 절대적 무효라 그래. 이제 공부가 조금 됐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기법 공부를 하면요. 그냥 무효라고 말을 하는 게 있고 절대적 무효, 당연 무효라는 말을 하는 게 있어. 절대적 무효, 당연 무효는 실제관계가 부합해도 무효인 거예요. 봅시다. 이거 값 거예요. 그럼 여기다 등기할 때 소유자를 누구로 했어? 값을 했어. 그러면 이거는 실제관계가 부합하는 거는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래도 등기 무효라고. 이걸 절대적 무효, 당연 무효라고 그래. 그러면 이거는 등기부에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있어 없어? 없지. 실제관계는 못 따지는 등기관도 요 등기는 무효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고 안 하면 이의 신청합니다. 자, 봅니다. 관할 등기소에 등기할 것. 자, 두 번째 줄 중간에 봅니다.
관할위원을 관과하고 등기가 실행된 경우, 물론 북부 등기소 가면 등기 안 해줍니다. 안 해주는데 그 뭐 신청하는 놈이나 등기관이나 똑같이 보니까 을방아 해가지고. 자, 실행된 경우 그 등기는 실정에 부합하더라도, 부합하다면 권리관계는 맞아요. 그래도 그 등기는 뭐라고요? 무효다. 이걸 절대적 무효, 당연무효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 등기법 공부하면 절대적 무효, 당연무효란 말이 한 4군데 5군데 정도 나와요. 그거는 권리관계가 일체도 무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직권 말소하고 이의신청 대상이 된다. 자, 2번. 자, 등기 능력이 있는 상황에 등기일 것. 자, 아까 이야기했어. 유치권이나 점유권은 등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자, 지금 유치권 만약에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 각하합니다. 등기 안 해줘요. 근데 유치권 등기를 했다 칩시다. 나는 유치권 등기 해놨으니까 점유 안 하고 나는 밖에 나가 있겠다. 그럼 유치권 인정할까, 인정 안 할까? 안 해요. 안 한다고. 진짜 유치권이 있는 거는 맞아, 안 맞아? 맞아. 진짜 내가 돈 받을 게 있다고요. 그래도 그거는 등기해봐야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것도 당연히 무효, 절대적 무효, 당연 무효입니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이런 거 등기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직권 말소, 이의신청. 이해되시죠? 자, 신청 절차에 흠결 없을 것. 자, 등기가 존재할 것. 일단 등기부에 기록되어야 이게 유효냐 무효냐 따질 거 아닌가 봐. 그런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실질적 유효권. 자, 지금 등기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실제 요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 실체관계가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권리관계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 여기 등기라며. 그럼 실체관계와 등기는 그 내용이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되지. 그러면 요 등기는 유효겠어, 무효겠어? 지금 우리 뭐 해요? 무효냐 유효냐 이거 공부하고 있다고. 이거 유효예요. 실제는 이렇게 일어났는데요. 등기를 요따구로 해비싸. 요따구로. 그럼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은 유력하겠어, 무력하겠어? 무효. 실제는 이렇게 일어났는데요. 등기를 비슷하게 했어요. 여기 비슷한 표시는 여기 이렇게 됐다고요. 이게 무효겠냐고 유효겠냐고. 요 범위를 어디까지 봐줄 거냐 이 문제가 됩니다. 자, 봅시다. 자, 그 양가를 1번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해야 등기가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요. 매매 계약도 안 하고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받아가 봐야 효력이 있겠어? 없어. 실체관계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어느 정도 봐줄 거냐? 그게 부합의 정도예요. 자, 1번 표제부입니다. 표제부는 토지 아니면 건물이겠지? 그 다음 고단 표지 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토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소재 지번이에요. 토지에는 소재 지번이라고. 지번이 틀리면 무효 등기입니다. 자, 건물에서는 건물을 찾을 때는 꼭 소재 지번을 찾는 게 아니고 그 건물의 지붕이 뭐냐, 대문 색깔이 뭐냐 이걸 찾아요. 그래서 토지는 소재 지번이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되고, 세 번째 줄 건물의 경우에는 자, 실제 건물과 사이에 뭐 기차 등등등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사회통념상. 네 번째 줄 끝에 사회통념상, 동일성, 유사성. 사회통념상, 동일성, 유사성이 무슨 말이냐?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그래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반가로 2번. 권리 변동, 물권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자, 유효한 물권 변동이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유효한 매매 계약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밑에 질적 불일치가 나옵니다. 불일치는 불일치인데요. 질적 불일치래요. 자, 그래서 보니까 그게 첫째 줄 중간에 주체, 나 객체 해놨습니까? 주체 동그라미, 객체 동그라미. 세 번째 줄입니까? 어디에서? 어디? 세 번째 줄 맨 앞에 종류 나옵니까? 그 동그라미. 이런 뜻이에요. 자, 갑이 을한테 팔았어요. 실제는 갑이 을한테 팔았다고. 그럼 을 앞으로 등기를 해야지. 근데 등기를 누가 앞으로 했어? 병을 했어. 일치, 불일치. 불일치. 이걸 주체의 불일치라 그래. 사람이 달라졌다. 이걸 주체의 불일치.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한 게요. 10번지를 매매해서 토지를. 근데 등기를 11번지를 해서 일치, 불일치. 불일치. 이걸 객체의 불일치라 그래. 자, 갑과 을이요. 갑과 을이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하기로 합의를 해서, 예? 저당권 설정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등기를 지상권 해pis다고 이걸 종료의 불일치라고 그래. 그러면 봅니다. 실제는 이렇게 일어났는데 등기를 요따구로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요 등기를 여러분 같으면 유효력하겠다, 무효력하겠다? 이건 무효입니다. 예? 질적 불일치. 주체, 객체, 종료의 불일치가 나오면 무조건 무효입니다. 자, 그 밑에 양적 불일치가 나와요. 자, 갑과 을이요. 저당권 설정을 하면서 돈을 얼마 빌렸냐? 1억을 빌렸어요. 실체는 얼마인데? 1억이에요. 1억. 그럼 등기를 얼마 해야 되겠어? 1억 해야지. 이게 지금 건저당 아닙니다. 저당권 1억을 해야 돼. 그럼 1억을 했다 그러면 유효겠지. 근데 등기를 10억으로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1천만 원을 한 거에 불이치를 지금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어떻게 할 거냐고. 자, 요거는 갑과 을이 저당권 설정 계약하는 것. 이게 법률행위 맞아요? 계약이니까 법률행위 맞잖아요. 법률행위를 물권법에 가면 이렇게 물권행위, 채권법에 가면 채권행위라고 그래. 그럼 이걸 그냥 물권행위. 갑과 을의 물권행위의 양보다 등기양이 더 커요. 에? 그럼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지금 이걸 따져야 될 거 아닌가 봐. 유효다 무효다. 등기는 유효입니다. 에?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1억을 빌렸는데 등기부에 10억으로 등기를 했다. 그럼 이 사람이 요 을이 자기 순서대로 배당을 받겠느냐 못 받느냐 이 말입니다. 배당 순서대로 배당을 받으면 저당권이 효력이 있는 거고 배당 못 받으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배당은 받아 안 받아? 받아. 받는데 1억을 받아야 돼? 10억을 받아야 돼? 1억을 받아야 되니까 물건의 양보다 등기의 양이 더 클 때는 등기의 범위 내에서 유효다 이러면 틀려요. 뭐라고요? 물건의 범위 내에서 유효다. 이게 잘 나오는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번. 자, 등기된 권리의 양이 물건의 양보다 큰 게 뭐가 크다고? 등기가 더 크다 그랬잖아요. 등기가 더 크다고. 그때는 물건의 한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그럼 반대는 어떻게 할 거냐고. 반대는 이렇게 했을 때는. 예? 민법 137조에서 일부 무효의 법리라는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지? 그대로 해결하면 돼. 그건 넘어가. 자,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민법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자, 176페이지 맨 밑에 정혈을 하면서도 정혈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매매를 하는 것처럼 등기를 했어요. 실제는 뭔데? 정혈. 등기는 뭘로? 매매. 그러니까 그때 한 소유권 이전 등기 효력이 유효냐 무효냐 지금 이걸 우리가 묻는 거라고. 유효다 무효다? 유효. 민법 사는 거니까. 중간생각 등기. 갑에서 을로 팔고 을에서 병으로 팔았으면 등기도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해야 되는데 을을 쏙 빼고 뭘 빼고? 중간을 빼고 중간을 생략하고 갑에서 병으로 바로 등기했다. 그 등기 효력도 뭐요? 유효. 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뭐? 무효. 어쨌든 유효고요. 하나도 안 읽어봐도 돼? 유효고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맨 밑 두 번째 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끝에 뭐라고요? 무효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맨 끝에 무효 등기의 유형. 이거는 그 전에 1, 2월 달에 설명을 안 했으니까 이걸 간단하게 보고 갑니다. 이것도 말뜻풀이부터 먼저 해야 돼. 암기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요. 뜻을 알아야 되니까 이게 무효 등기의 유형이래요. 무효. 효력이 있는 거 없는 거. 효력이 없는 등기를 유형. 이거는 흐를 유자예요. 세월이 흐른 후에 나중에 사용하겠다. 지금 효력이 없는 등기를 세월이 흐른 후에 나중에 사용하겠다. 이 되겠냐 안 되겠냐. 일단 표제부 유형. 이거 민법에다 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무조건 안 돼요. 자, 지금 요 건물이 있었어요. 요 건물이 너무 낡았어. 그러면 요 건물을 철거해. 다시 건물을 지어. 그러면 무슨 등기를 해야 돼? 철거해서 멸실 등기를 하고 다시 건물을 지으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다시 해야 돼요. 철거하면 멸실 등기. 다시 지으면 소유권 보존 등기 해야 돼. 그럼 일도 번거롭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 다시 하면 또 세금도 또 내야 돼. 내기 싶어? 내기 싫어? 내기 싫으니까 소유자 갑이 공무원한테 안 들키려고 딱 퇴근하고 나서 6시부터 뜯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철거했어. 밤새도록 지었어. 아침 9시까지 다 지어놨어요. 그래 놓고는 보존등기 하기 싫으니까 옛날 등기부를 그대로 쓰겠다. 여기 되겠냐고.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돼. 안 된다는 말은 무효예요. 해봐야 무효라고. 그러면 문제가 나올 때는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기존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이 말이 나와.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걸 표제부 이용을 말해요. 교재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자, 권리의 용어입니다. 요때 권리는 저당권이나 또는 담보가등기를 말하는데 자, 갑이 A라는 사람한테 돈 1억을 빌렸어요. 저당권 설정했겠지? 에? 자, 2010년도 저당권 설정했어. 자, 2011년도에 돈을 갖다 갚았어. 이자하고 다 갚았다고요. 그러면 민법 공부하면 물론 건전한 다릅니다. 저당권은 엄격한 부종성에 의해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근데 등기부에서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해야 돼? 말소 등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말소 등기 없이도 권리가 소멸하니까 물권 변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187조다. 그러면 이 저당권 등기는 말소 등기를 안 했다 치면 권리는 있는 등기 없는 등기. 저당권은 없어졌잖아요. 권리가 없는 등기를 뭐 이렇게 껍데기 등기를 뭐 이렇게 해서 무효 등기라며. 그럼 요 저당권 등기는 지금 이제 요 등기는 무슨 등기라고요? 무효 등기. 무효 등기가 됐다고요. 자, 2013년도에 또 갑이 돈이 필요하니까 또 돈을 1억을 빌리면서 그 전에 말소 안 하고 있던 요 등기, 무효가 된 등기를 그대로 쓰겠다. 이 말입니다. 무효 등기를 막겠다고? 유용하겠다고. 원칙적으로 됩니다. 돼? 된다고? 네. 원칙이 돼. 자, 근데 문제는 2012년도에 요 집에 B라는 사람이 전세권자가 들어왔어. 네? 전세권자가 들었는데 이 효력이 없는 요 무효 등기를 2011년도에 등기부에만 살아있는 이 등기를 그대로 요거 1순위로 그대로 땡기 쓰겠다. 그러면 B는 뭐 해볼까요? 요때 하는 걸 도는 겁니다. 돌아뿐다고 이게. 그러니까 요런 사람이 있으면 유용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요런 사람이 없을 때면 돼. 요걸 두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을 때는 유용할 수가 있고 있을 때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냥. 민법에서 말하고 달동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까만색에 중복 등기를 정리하는 방법이 쭉 나오는데 요거는 다음에 실력이 조금 더 쌓이면 하기로 하고 넘어갑니다. 자, 186페이지. 지금까지 뭐 했어요? 등기에 의의했고요. 등기를 함에 따라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거 했고요. 네? 뭐 했는지 기억이 납니까? 안 나도 할 수 없어요. 넘어가시죠. 자, 우리 등기의 특징. 물신형 성공기. 기억나죠? 자, 등기의 종류. 표제부 등기, 표시 등기, 권리 등기. 그 다음에 뭐 기입 등기, 병행 등기, 경영 등기,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멸실 등기. 계속 막, 저 우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 다 똑같아. 괜히 하다 보니까 맞는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또 부기등기, 주등기 했습니다. 자, 등기상 등기부에 기록되는 내용은 표제부에 기록되는 물건, 토지, 건물. 기억납니까? 토지에서 했던 게 하천도 등기할 수 있다. 근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안 된다. 건물로 등기되려면 지붕과 기둥과 주벽이 있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뭐요? 정착성, 외기분원성, 용도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도표를 보면서 등기하는 거 못하는 거 쭉 다 했어요. 나중에 복습 안 해줘. 등기부는 좀 어렵기 때문에요. 한 4시간 정도 지나고서 복습을 쭉 하면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는 받아요. 알아도 또 모르는 소리 내 혼자 하니까. 그 중간중간에 점검하고 끝이 치우겠다고. 자, 그 다음에 권리는 갑구 얼굴에 등기하는 거. 갑구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유예 권리. 언제 등기하느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남부권, 임차권. 이런 등기 권리들에 대해서 보존할 때 기억납니까? 소유권을 제출할 때 보존한다. 설정할 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제출할 때 설정, 이전할 때, 변경할 때, 처분 제한할 때, 소멸할 때
이때 등기하라며? 그때 처분제한이 뭐 이렇게 했어? 처분제한 안 내는 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기. 이거 했고요. 자, 등기 효력. 등기를 효력에 따라 나누면 물권 변동 효력이 바로 일어나는 종국 등기, 본 등기.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고 나중을 대비해서 예비조라는 예비 등기. 자, 본 등기, 종국 등기 효력은 권리 변동적 효력, 대항력. 기억납니까? 순위 확정적 효력, 동순별적. 기억나죠? 예외가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에 따르고 가등기에서 본등기하면 가등기 순위에 따르고 말소 회복 등기는 종견등기 순위에 따르고 대지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끝에 가서 뭐요? 접수번호를 찾아라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자, 그 다음에 가등기 효력은 가등기인 채로는 어떠한 힘도 없어요. 어떠한 실제부터 효력도 없는데 나중에 본등기를 하니까 순위를 가등기수로 소급하는 순위 보전적 효력이 있더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의 유효요건. 등기가 효력이 있으려면 뭐요? 형식적으로 가셔야 될 게 관할 등기소 내에 등기해야 되고. 기억납니까? 등기할 사항이 등기 능력이 있는 걸 해야 되고. 맞아요? 적법 절차에 따라 해야 되고 등기가 존재해야 된다.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같이 해야 되려면 실체적 내용이 그대로 등기부에 나타나야 되는데 어느 정도 봐줄 거냐? 아까 해서 질적 불일치 무조건 무효, 주체, 객체, 종료, 양적 불일치 물건의 양이 등기의 양이 물건의 양보다 더 클 때는 그때는 유효는 유효인데 물건의 범위에서 유효다. 맞아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원인, 등기 원인의 불일치. 실제는 뭔데? 정현대 뭘로? 매매를 했다고. 그래도 뭐? 유효. 중간생각 등기도 유효인데 토직을 해오고는 무효. 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 마지막으로 무효 등기의 유용. 표제부 이용은 된다 안 된다? 표제부 이용 안 된다 그랬잖아요.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에 기존 등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 이용은 원칙적으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을 때는 이용이 가능하다. 근데 중간에 전세권자가 들어오면 안 된다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는 안 된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등기가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갖춰야 될 설비와 기간이 있습니다. 등기하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이 등기하는 장소를 유식하게 등기소라 그래. 등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이 등기하는 사람을 등기관이라 그래. 자, 그다음에 이 등기하는 내용을 옛날에는 책에다가 종이에다가 타이프를 쳐서 종이에다가 기록했지만 지금은 컴퓨터에 입력을 해요. 그 컴퓨터 입력하는 여기가 있어야 돼. 이걸 등기부라 그래. 그래서 지금부터 요 세 가지를 공부합니다. 자, 요 위에 요거는 출제가 잘 안 되니까 빨리빨리 하고 가겠습니다. 자, 등기소. 자, 아까 우리가 등기할 때 등기는 관할 등기소 내에 등기하라며. 맞아요? 그럼 관할 등기소가 뭐냐? 그 맨 밑에 나옵니다. 186페이지. 등기사무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입니다. 그러면 신정동에 있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는 신정동을 관할하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이게 관할 등기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할 등기소의 지정. 자, 지정 옆에다가 요 지정 관할 등기소의 지정 옆에다가 건물 신청 상급법원장 이렇게 한번 적으십시오. 고정이 나오면 이제 요게 잘 나와요. 요게 혹시 나오는데, 자, 관할의 지정이란 것은 토지에는 있을 수가 없고 건물에만 있어요. 요게 A 등기소 관할이고 요게 B 등기소 관할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는 행정구역별로 등기소의 관할을 정하기 때문에 행정구역이 걸칠 수가 없으니까, 자, 토지에서는 관할의 지정이 있을 수가 없고, 자, 봅시다. 요것도 갑의 토지고 요것도 갑의 토지입니다. 요 토지는 A 등기소 등기하고 요는 B 등기소 등기하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건물을 이렇게 걸쳐 지었다고요. 건물을 걸쳐 지으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라며. 하나의 부동산의 등기 기록이 몇 개예요? 한 개. 두 개면 갈라주겠는데 한 개라. 그러면 이 등기를 A 등기소 해야 될지 B 등기소 해야 될지 지정을 받는다고요. 이게 관할의 지정입니다. 어디만 나온다고?
건물에만. 자, 이렇게 되면 등기관이요.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갑이 건물 지었는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니까 어디에 등기할까요 하고 신청을 해야 돼. 이거 토지 그러면 틀리고요. 직권 그러면 틀린다고. 직권을 한다고는 안 된다고요. 신청을 하라고. 신청을 하면 그때는 이걸 A 등기소, B 등기소 중에 어디서 등기하라고 지정은 누가 해줘? 상급부원장이 해줘. 이게 관할의 지정입니다. 그 이해만 하시면요. 요 세 가지만 적어놓고 하나도 안 읽어봐도 돼. 잘 안 나와. 혹시 나와봐야 뭐가 나와? 상급부원장. 자, 그 다음에 관할의 위임입니다. 자, 지금 요게 A 등기소 관할이고 요게 B 등기소 관할인데 지금은 별 일이 없어요. 일이 안 바빠. 근데 여기 아파트를 많이 지었어. 아파트를 많이 지으니까 B 등기소 등기관들은 이 업무 때문에 12시가 돼도 집에 못 가. 그러면 요 부분을 딱 잘라서 당신들이 처리하세요. 요 관할의 위임입니다. 요거 누가 한다고요? 대법원장. 그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은 동그랗게 치면 돼. 자, 그럼 뭡니다. 아까부터 나와서 186페이지 양가로 4번. 관할을 위반한 등기의 효력은 아까 뭐랬겠어? 무효는 무효인데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관이 보낸 적시 뭐하고? 직권말소. 안 하면 이의신청. 자, 관할의 변경. 자, 관할의 변경은 이런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여기 A 등기소 관할이고 B 등기소 관할인데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바람에 요만큼이 A 등기소, 요번에 울산광역시 A구, 울산광역시 B구에서 A 등기소 관할, B 등기소 관할로 되어 있다가, 이렇게 되어 있다가, 자, 요게 A구로 편입이 됐어요. 그럼 여기도 부동산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요 부동산 등기를 그전에는 어디서 했어? B에서 했지? 예? 근데 이제 요걸로 편입하면 요걸 이제 누가 해야 돼? A가 해야지. 이게 관할의 변경이에요. 관할 변경? 자, 그러면 종전 등기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 부동산에 대한 종전 등기소가 B 등기소예요. 에? 종전 등기소는 지금부터는 등기를 저가요, A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B가 종전 등기소는 요 부동산에 관한 등기 처리 권한을 A 등기소에 넘겨주는 조치라고. 바보 아니면 다 알아, 바보 아니면. 그러면 A 등기소에서는 이걸 다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지? 그럼 그 뭐가 돼 있어? 울산광역시 B구로 돼 있었겠지? B구로 돼 있던 걸 A구로 다 고쳐야 돼, 고쳐야 돼? 고쳐야 돼. 그걸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 그래. 예? 울산광역시 A구, B구 돼 있던 걸 A구로 고쳐야지. 그거는 신청하라 그럴까? 직권을 해줄까? 직권을 합니다. 그래, 직권 변경 등기 사유가 된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봅니다. 관할의 변경에서 양가로 위반, 구 관할 등기소에 조치해놨습니까? 자, 두 번째 줄 끝에 그 처리 권한도 다른 등기소에 넘겨주는 조치를 해야 되고,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 밑에 3번 신관할 등기소의 처리상, 저 A 등기소는 어떻게 되냐? 울산광역시 B구로 돼 있던 걸 A구로 고치는데 신청하라고 직권을 한다고? 직권을 하니까 동그라미 이원의 맨 끝에 행정구역 명칭을 직권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걸 두고 직권 변경 등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접수되시죠? 내 혼자 합니까? 자, 등기 사무 처리. 자, 천재지변이나 기타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중에 등기가 이루어지면 부실 등기가 될 우려가 있을 때는 그때는 그 기간 중에 등기를 하지 말라고 등기 사무 처리를 정지시킨다고요. 정지시켜. 자, 결론은 뭐냐? 그 다음 페이지. 대법원장이, 거기다 대법원장 동그라미 1번 대법원장 동그라미 치고요. 대법원장 동그라미 치고, 대법원장이 전쟁 끝날 때까지는, 지금 전쟁이 났어요. 전쟁 끝날 때까지는 등기하지 마십시오. 기간을 정해놨는데, 이제 등기관이 전쟁 끝나고 오면 뭐 니 끝낼 거 없잖아요. 아이고, 이때를 이용해서 너는 벼락부장 하면 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기간 중에 등기를 딱 해놓고 갔어. 지 앞으로 딱 다 해놓고 갔겠지? 그러면 그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등기 사무 정지기간 중에 행해진 등기는 이것도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이것도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그 다음 등기관이 와가지고 보나 마나 날짜 딱 보고 그 기간 중에 된 등기는 바로 딱 없애버립니다. 뭐 한다고요? 직권 말소. 안 하면 이의신청.
자, 등기관. 네, 이 끝났어요. 자,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등기관입니다. 등기소에 있다고 해서 전부 다 등기관이 아니고요. 국민의 전재산을 맡길 만한 경력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품이 되는 사람한테 맡겨요. 그러니까 등기소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경력도 돼서 일 처리 업무 능력도 되고 그 다음에 그만큼 성실한 사람한테 하니까 아무나 다 하라고 이것도 지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등기관을 지정해요. 이건 누가 지정하느냐? 그 사람의 인품이나 성실성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 되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거기에 지정 중에 세 번째 줄 지방법원장이나 가로 안에 뭐요? 지원장.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지정합니다. 조금 전에 했어요. 등기소의 지정은 누가 했어? 등기소의 지정은 누가 했어? 상급법원장. 등기관의 지정은 누가 했어?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 그 나머지는 물으면 전부 다 대법원장. 이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 사무처리. 등기관이 등기를 할 때는 189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등기사업 처리는 등기를 접수한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등기를 처리한다. 일단 넘어갑니다. 자, 등기관의 책임은 아까 했어. 네? 등기관이 잘못해서 국민들이 손해를 보면 일단 국가가 먼저 배상하고 그 다음에 등기관한테 물린다고. 구상권 행사한다고. 구상권은 고의 또는 뭐요? 중대한 과실. 국가 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 아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등기관의 업무 처리 제한. 자, 등기하는 사람이 등기관인데 요런 등기를 맡겨놓으면 부실 등기가 될 우려가 있을 때는 하지 말아요. 그 업무 처리를 뭐 한다고요? 제한한다고. 무슨 등기냐? 재척 사유 맨 밑에 양가로 2번 못하는 거 등기관 자기 거. 자기. 등기관 자신을 말해요. 신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 등기관 자기, 배우자 또는 사촌인의 친족 이런 사람들은 등기를 하라 그러면 그때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100평 신청하면 1000평을 만들어주고 1000평 신청하면 10,000평을 만들어주고 그래.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업무 처리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저 촌에 가면 등기관이 한 사람밖에 없는 데 많아요. 등기관은 통상적으로 실무상 하루에 등기 건수가 70건 내지 80건. 고려돼야 한 사람씩 지정해줘요. 그리고 80건이 넘었으면 한 사람 더 추가해준다고. 그냥 혼자밖에 없으니까 니는 니 등기 못하니까 니는 집도 사지 마라. 그럼 말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그때는 지 혼자 등기하면 안 되고요. 정인을 같이 붙이면 돼요. 등기가 아니더라도 두 사람 정인을 붙이면 된다고. 그래서 봅니다. 두 번째 줄. 요런 등기를 할 때는 자 190페이지 재척사유 첫 번째 줄 끝에서부터 봅니다. 등기관은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재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재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배우자 사촌의 친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두 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할 수가 없다. 그럼 그 사람 두 사람이 정인으로 참여해가서 등기관이 직권 등기하는데요. 제대로 등기합니다 하는 거 도장을 같이 찍어주면 돼. 그걸 참여 조서라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참여 조서의 작성. 그 1번, 2번 볼 필요 없고요. 자, 근데 문제는 4번입니다. 자, 등기관이 자기가 자기 거 등기할 때, 또 배우자 거 등기할 때 사촌의 친족은 등기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만약에 굳이 해야 될 때는 그때는 지원자라고 정인하고 같이 하라고. 정인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정인도 없이 지원자 해버렸어요. 해봤다고 위반했다고. 그럼 효력이 뭐겠냐고. 지가요 진짜 땅 100평을 산 게 맞아요. 산 거 맞는데 그때 등기할 때 정인을 둘이 붙여야 되는데 지원자 등기했다. 진짜 산 게 맞다면 그 등기 효력은 유효입니다. 유효. 그래서 자, 등기관이 참여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한 경우에도 당연무효는 아니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체관계가 부합하면 뭐라고요? 유효다. 진짜 산 게 맞다면 유효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등기부입니다. 벌써 시간이 저리 됐습니까? 잠 좀 쉬었답니다.